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라는 곳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윤원구라고 합니다. 저 사진은 많이 알고들 계시죠? 누군지 당연히 알죠. 아인슈타인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 머리에 저렇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세포는 뭐가 있죠? 신경세포는 뉴런이죠. 그런데 뉴런으로 그러면은 뇌는 100%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과잖아요. 그 안에서도 뭐 화학, 생물, 물리, 수학, 뭐 정보 다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이 세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뉴런이 신경 전달의 역할을 보통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또 잘 못하게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들을 도와주는 세포가 있어야겠죠. 그걸 도와주는 세포가 바로 이 별세포라고 하는 애들인데 사실 이 세포가 주목받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이한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게 또 과학사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세포를 발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의 뇌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뉴런, 신경세포가 저렇게 생겼고요. 이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라고 여겨지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저희는 이제 이 별악교세포,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 에스트로가 무슨 뜻이죠? 에스트로가 어떤 천체의 별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별악교세포라고 하는데 이 에스트로사이트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과학사로 들어가 보면 옛날 아주 고대 뭐 기원전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는 뭐 해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뇌, 뭐 심장 이런 것의 역할을 당연히 잘 몰랐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 의식, 생각 그리고 저희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인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지낼 수 있는 사회성 이런 게 어디서 오냐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 고대 이집트, 뭐 수메르, 히브리, 페르시아 이런 데는 다 생각은 심장에서 온다라고 믿었었어요. 언제까지? 심지어 19세기까지. 19세기면 1800년이잖아요. 1800년까지 그렇게 믿어오던 곳도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Ask your heart what it does know. 그러니까 네 심장한테 물어봐라. 생각은 내 심장에서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스티브 잡스가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네 심장의 생각을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심장의 생각이 있다고 꽤 최근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저런 속담 같은 걸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고대 그리스는 옛날부터 생각은 뇌에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어요.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식, 지능, 인지는 이 뇌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학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피타고라스, 그 다음 플라톤, 디오게네스,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그때는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하던 시절이었죠. 그 사람들은 철학자기도 하고 수학자기도 하고 과학자기도 하고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저 알크메온을 따라서 아 생각은 뇌에서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저 갈레누스랑 네메시우스라는 사람은 100년대, 200년대, 400년대죠. 근데 중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오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사실 발견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 때는 중세시대인데 중세시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특히 종교적으로 우리의 신이 만들어준 우리 몸을 해부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막 자르고 해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엔 이 해부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의식이 바뀌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렇게 해부도를 막 그려요. 이렇게 해부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철학자로 유명한 데카르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철학이니까 결국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 해서 이 뇌 연구를 막 이렇게 해부를 해서 자세히 그렸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까 뭐 작은 것, 큰 것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물에서도 결국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 로버트 훅 또 안토니 판 레베누크라는 사람이 이 각각 현미경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발명을 한 다음에 막 여기저기 봤겠죠. 여기저기 봤을 때 이 뇌를 한번 보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뇌는 잘 보면 막 이렇게 무질서하지만 뭔가 질서 정연한 모습 같은 게 보여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뭐 뉴런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림으로 남겨놓자 해서 저렇게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얘네들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한 두세 종류 몇 가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얘는 뉴런이라는 세포다, 얘는 글리아라는 세포다 라고 이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현미경을 보면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었고, 그래서 결국에 1906년에 노벨 의학상을 이 공로로 수상을 하게 돼요. 누가? 저기 보면은 골지, 우리 세포 안에 골지체 알고 있죠? 그거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뭘 했냐면 세포를 염색하는 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염색을 했더니 뭐 골지체라는 게 보이더라 해서 자기 이름 붙여서 골지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모니 카할이라는 사람은 뇌를 주로 연구를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세포들을 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다시 보면 우리가 계속 뉴런이 당연히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를 받으니까 뉴런이 되게 중요한 세포구나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런 다른 세포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시를 했죠.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뉴런이 더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 뉴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해주는 세포가 뭐냐? 별악교세포, 에스트로사이트라는 세포인데 얘네는 뉴런이 형성되는 것, 뉴런이 재생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뉴런 주변에 화학 물리적 환경을 제어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쓰레기도 치워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해로운 물질도 막아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뇌혈관 장벽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형성을 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 더 신경 전달 물질로 얘네들은 소통을 하잖아요. 뉴런들이 이 소통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분비하기도 하고 흡수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를 근데 이 벼락교 세포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저 하등한 미안하지만 하등한 G부터 좀 더 고등한 영장류 그리고 사람까지 오면 굉장히 모습이 다르죠. G는 조금 덜 복잡하고 영장류는 꽤 복잡해졌고 사람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밑에는 뉴런 하나당 이 별세포 에스트로사이트의 숫자인데 잘 보면은 마우스 렛 이런 애들은 한 뉴런 2개당 에스트로사이트 하나 정도가 있는데 사람은 오히려 이 별세포가 더 많아요, 뇌에. 그러니까 이 별세포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벼락교 세포를 연구를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 질병에 주목을 했어요. 척추 손상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더 회복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그게 왜 안 될까요? 뉴런이 다시 못 자라서? 는 너무 1차적인 대답이에요. 그럼 뉴런이 왜 못 자랄까요? 실험실에서 다시 자라거든요. 그럼 그거는 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하고 보면은 이 별악교세포라는 게 저 손상을 입으면서 흉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뉴런을 막아요. 그럼 그 흉터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뉴런이 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척추 손상을 입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도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겠죠. 물론 그 정도까지 아직 오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치매, 아까 치매 얘기 나왔었잖아요. 치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별악교세포라는 게 뉴런을 조종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이 뉴런이 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정상이 되는 거고 뉴런을 억제시키고 뉴런을 못 살게 굴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 옛날부터 이런 기초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면서 이 치매 연구제를 개발을 해서 지금 임상시험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저희 연구단은 저렇게 저희 가운데 계시는 분, 이 아인슈타인을 닮은 분이 단장님인데
단장님 머리가 에스트로사이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장님은 정말 에스트로사이트를 좋아하고, 또 저희 이렇게 연구단 다 같이 워크샵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정말 재밌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뉴스에서 자주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반갑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여름마다 저희가 고등학교 캠프를 하고 있어요.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도 항상 한두 명씩 참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매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